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부와 경영권의 편법 승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대표적인 병폐로 꼽힙니다. 새 정부도 곧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할 전망인데요. 재벌의 지배구조와 경영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은 조양호 회장 자택공사에 회사 돈을 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횡령, 배임에 해당합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소유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대한항공과 조 회장의 아들 조원태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미래에셋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첫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편법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피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미래에셋의 지배구조는 다른 재벌이 지배와 상속을 위해 쓴 편법을 총망라한 것이라며 삼성 등 다른 재벌보다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양계 회사에서 재계 31호 급성장한 하림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홍국 회장의 25살 아들이 100억 원대 증여세만 내고 자산 10조 원짜리 그룹 지배권을 확보한 방식 때문입니다.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은 이런 문제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대기업 대자산가의 변칙적 상속 증여는 그 과정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또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가들은 보유지분 의결권을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에 맞게 쓰도록 의무화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재벌에 대한 개혁 압박은 연내 각종 정책으로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압박이 요지부동이던 재벌들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시장과 국민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상입니다. 또 동결일까요? 아니면 이번에는 올릴까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이야기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12개월 연속 동결이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변수가 특히 많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역전도 걱정이고 가계부채 문제나 경기 회복도 고려해야 합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현재 1.25%, 작년 6월부터 12달 연속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난 3년여간 5차례나 금리 인하를 단행한 끝에 더 내려갈 곳 없는 수준까지 내려간 상태인 겁니다. 이제 막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하느니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란 것이 대내외 금융업계의 중론입니다.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동결 가능성을 높이는 이유입니다.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변수는 미국 금리입니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석 달 만에 또 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졌습니다. 만약 미국 연준이 또 금리를 올리면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금리 역전이 일어나는데 이럴 경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자본이 더 높은 금리를 쫓아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인지 이주열 총재도 지난달 처음으로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한은은 13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은이 13개월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나갈지 이번엔 인상을 단행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탈원전 정책에 시동을 건 신고리 우유코기 건설 중단 여부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환경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쪽과 전력 수요와 비용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쪽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신고리 우유코기를 짓던 건설사들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일시 중단 요청을 받은 시공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삼성물산 등이 제기한 이의는 공사 중단 요청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의 보상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입지 지역 주민들과 학계도 논란이 한창입니다. 안전과 건강에 대한 잠재적 재앙을 막자는 건설 중단 찬성 측과 건설 중단 시 전력 수급, 금전 손실, 고용 감소를 내세우는 반대 측이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의 기싸움도 팽팽합니다. 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지진으로 건설 일시 중단과 공론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강조합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잠정 중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기에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야당은 공론에 붙인 뒤 시민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에너지 100년 대계를 3개월 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배심원단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졸속 행정의 표본입니다. 갈등이 확산하자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를 신속히 꾸려 여론 수렴에 나설 방침입니다.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위원회가 석 달간의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 배심원단 구성과 의사결정 방식을 결정하면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은 이르면 10월 말 결정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우상입니다. 상장사 직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22,000원 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벌닷컴이 코스피와 코스닥 12월 결산 1,800여 개 상장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상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시급액을 분석한 결과 평균 시급은 22,000원이었습니다. 이는 상장사의 평균 연봉 6천여만 원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연간 노동시간으로 나눠 추산한 것으로 현재 최저임금 6,470원의 3.4배 수준입니다. 상장사 직원의 시간당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업종은 정유업이었으며 자동차업, 전자업, 보험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정 업무를 위한 경비라도 사용처가 제한돼 있지 않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권모 씨를 비롯한 공익법무관 44명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연금공단이 매달 30만 원씩 지급된 특정 업무 경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며 일부 금액을 환수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매달 고정적인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명칭은 특정 업무 경비지만 보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00조 원대로 성장한 프랜차이즈 시장이 갑질 논란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의뢰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선언하자 그동안 숨어서 행해지던 갑질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건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선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깜깜한 새벽 한 남성이 한 김밥 가게에 들어가 주방 곳곳을 뒤집니다. 도둑처럼 보이는 이 남성은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 바르다 김 선생의 본사 직원입니다. 가맹점주가 본사가 제공하는 식재료가 너무 비싸다고 지적하자 본사 제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몰래 점검하는 겁니다.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 애땅 가맹점주도 비슷한 방식의 갑질에 시달렸습니다. 본사 직원 여러 명이 경영지도라며 갑자기 가맹점에 몰려와 식재료 폭리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했고 결국 이 문제를 제기한 점주 여러 명은 가맹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제과점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불법 파견과 임금 꺾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인 제빵기사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고 연장 수당을 미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건수는 15건, 작년보다 4배 늘었습니다. 이 중에는 계약서상에 없는 가맹금을 받아 챙긴 피자헛,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에게 떠넘긴 조스 떡볶이, 허위 정보를 제공한 본죽 등이 포함됩니다. 연일 새로운 갑질 사건이 불거지는 가운데 사회의 다양한 일들은 정부가 갑질 기업에게 어떤 철퇴를 내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 투자에서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며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277개 종목의 주식 평가액은 114조 6,355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선전한 배경에는 시가총액 상위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KB금융 등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글로벌 경기 회복과 코스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 공휴일을 전후해서 숙박 요금이나 항공료와 같은 여행 물가가 들썩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황금 연휴가 낀 지난 5월 국제 항공료와 국내 항공료는 전달보다 각각 4.1%, 4.9% 증가했고 콘도 이용료는 3.9%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던 여행 물가는 바로 다음 달인 6월 국제 항공료는 3.4%, 국내 항공료는 2.5%, 콘도 이용료는 4.5% 떨어졌습니다. 이는 업계가 임시공휴일에도 성수기요금을 적용하면서 물가의 변동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직업방송 여성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경력 단절 문제를 겪고 있는 여성들의 취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녀가 돌아왔다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직업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번 주는 여름과 어울리는 직업으로 수상구조사를 선정해 오는 11일 그리고 12일 이틀 동안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수상구조사 직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또 11일 화요일에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에서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시험과 자격증 취득 및 해당 직업군에서의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해당 직업군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봅니다. 12일 수요일 그녀의 잡담에서는 여성은 단 10명이 통과한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40대 여성 직업인과 함께하며 그녀가 겪은 직업 현장에서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 오늘도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 주 시작 월요일부터 참 힘드셨죠. 꿀 같은 주말을 보내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석 아나운서는 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아침에 시원하게 내리는 비를 보니까 이제 장마도 시작됐겠다. 벌써부터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기다려지는 하루였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휴가철이 와도 회사 눈치를 보느라 휴가를 짧게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네, 맞아요. 멀리라도 여행을 가려고 하면 5일 이상은 휴가를 받아야 제대로 다녀올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또 직장인들은 정작 그렇게까지 휴가를 받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고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에 1일씩 유급 휴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15일을 다 쓰는 근로자는 사실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4년에 발표한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직장인에게는 1년에 평균 14.2일의 휴가가 주어지지만 그중에 8.6일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직장인 수가 약 2천만 명이라고 감안하고 미사용 휴가 일수를 5.6일로 따졌을 때 1년에 총 1억 일에 해당하는 휴가가 공중으로 증발하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네, 1억 일이라고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제대로 휴가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문제는 휴가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내 분위기 때문일 것 같은데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나 직장 상사에게 눈치가 보이고 또 일도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전 세계 28개국의 유급 휴가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국가 중에 휴가 사용일이 10일 미만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가를 쓰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빡빡한 업무 일정, 그리고 대체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를 1위로 꼽았는데요. 더욱이 휴가 사용에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9%나 됐습니다. 또 심지어 휴가 중에 매일 1회 이상 업무를 확인한다는 사람은 88%로 나타났는데요. 전 세계 평균인 64%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예, 사실은 법적으로 보장된 나의 이 당당한 권리인데 눈치를 보며 쓰는 것도 부족해서 덜 쓰고 또 휴가 중에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라니 참 씁쓸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직장인들이 제대로 쉬지 못하면 업무 효율성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직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는 직장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넉넉한 휴가를 보장해주는 꿈의 직장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네, 갑자기 더위를 싹 씻어주는 시원한 주제인 것 같네요. 어떤 직장이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연차를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회사는 바로 롯데홈쇼핑입니다. 휴가를 쓸 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연차 사유 기임란을 없애고 따로 이유를 묻지 않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또 연차 사용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회식비를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연차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하거나 이틀 연속으로 연차를 쓰면 회사 쇼핑몰 적립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적극 권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요, 휴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로 회사의 생산성도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보다 더 나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올해부터는 정기 휴가와 별도로 한 번 더 5일 동안 휴가를 떠날 수 있는 리프레시 휴가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연차 휴가를 쓸 때 쇼핑몰 적립금을 지급한다는 발상이 참 획기적인 것 같은데요. 특히 휴가와 생산성의 상관관계를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 참 긍정적인 변화 같아요. 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직원이 매년 10월 일주일간 휴가를 떠나는 직장도 있는데요. 바로 올림푸스 한국입니다. 여름이나 겨울도 아닌 업무 집중기인 10월에 어떻게 일주일이나 휴가를 낼 수 있는가 알아봤더니 바로 10월 1일이 이 회사의 창립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유급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는 건데요. 앞뒤 주말을 포함하면 최장 9일간 유급으로 휴가를 누릴 수 있는 셈인 거죠. 와, 저도 옮기고 싶은 그야말로 꿈의 직장이네요. 이 휴가철도 아닌 10월에 눈치를 보지 않고 전 직원이 쉴 수 있다니. 게다가 비수기라서 휴가 비용도 절약해가면서 마음껏 여행도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올림푸스 한국은 의료기기 전문 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이렇게 휴가 제도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회사의 철학 때문입니다. 심지어 개인 연차를 반드시 100% 사용할 수 있게끔 독려해서 연차 사용을 본부장 평가 항목에 반영할 정도인데요. 이 같은 워크앤밸런스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매출이익 향상에도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네, 적절한 보상에 뒤따라야 한다는 말이 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게다가 최장 9일을 쭉 쉴 수 있다면 개개인에게도 큰 활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휴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재충전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엔 근속 연수에 따라서 한 달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직장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 한 달이나요? 그런 직장도 존재를 하나요? 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이베이 코리아인데요. 매년 일하기 좋은 직장의 상위권에 속하는 이베이 코리아는 5년 동안 근무를 하면 한 달간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미국 이베이 본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한 달을 쉬는 동안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회사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켓인 옥션과 지마켓 역시 이베이 코리아 계열이 되면서 5년이 지날 때마다 한 달 동안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직원들에게도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계가 아닌 국내 기업에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바로 한화그룹의 안시월 제도입니다. 모든 직원이 과장, 차장, 부장으로 승진할 때마다 한 달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만든 건데요. 승진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재충전을 갖게 한다는 게 이 휴가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예, 들어보니까 곳곳에 꿀 휴가를 제공하는 숨겨진 직장이 참 많았네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워크앤 밸런스를 중시한다. 재충전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이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휴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모든 직장인들이 당당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핫 키워드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